예, 안녕하십니까. 한결선입니다. 오늘은 이제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되는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본격 출범을 합니다. 이 시장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건지 한번 세부적인 사항들 점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넥스트레이드가 드디어 3월부터 2025년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이미 내용들을 많이들 들어보셔서 알고 계실 거고요. 뭐 증권사에서 공지 나가기도 하고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잠깐 살펴보죠. 뭐 보면 이제 3월 4일부터 시행되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시간 거래가 불신장이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기존에는 3시 반, 뭐 6시까지 시간의 거래가 진행이 되곤 했지만은 이제는 8시까지 대체 거래소에서 정규 시장과 비슷하게 시가에 움직이는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또 이제 장 전에도 프리마켓 시장이라고 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아직 이제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점들, 문제점들이 나올 텐데요. 간략하게 특징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은 딱 두 가지예요. 이제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진행이 된다는 점. 뭐 프리마켓은 그동안에 뭐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시가로 움직이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규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5시 반에 끝나서 6시까지 시간의 매매가 단일가로 거래가 됐었죠. 이게 그날 당일 종가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 10%. 물론 상한가가 되면은 뭐 더 이상 가격이 변동될 일도 없고요. 또 하한가 가더라도 가격이 변동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그 30분 단위로 거래가 됐었는데 이제는 애프터 마켓에서 정규장에서의 시가로 이렇게 오르락내락하는 거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이죠. 이게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습니다. 하하, 참. 지금도 아침부터 다 6시까지 참 이것저것 할 일 많았는데, 이제는 뭐, 프리마켓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애프터마켓 시장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왜 그래요? 그동안에. 우리가 보통 장 끝나고 나서 뭐 정규장 마무리 이후에 대표적으로 이제 올빼미 공시라고 하죠. 예, 거래소 같은 경우는 공시가 6시 마감이 되니까 그 전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나와버리면 이 6시 이후의 악재나 호재들이 그 다음날 시간의 단일가 혹은 시초가 결정에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애프터마켓의 종가가 프리마켓의 시가 혹은 거래시장의 시초가에 투자 심리나 이런 걸 영향을 주지 이 종가 가격이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죠? 요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이거 사실은 기존에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습니다. 어쨌든 대체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시간 거래를 늘렸다는 것은 뭐 거래를 많이 하시는 단타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들이나 자주 못 보시는 분들은 참 골치 아파요. 예, 신경 써야 될 거 많고. 뭐 사실 이 넥스트레이드 시장이 개장될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우리 그 증권거래소가 있는데 이 대체거래소를 만든 목적이 뭐냐? 사실 목적이 조금 약간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진 않아요. 말 그대로 거래를 늘리겠다는 얘기예요. 거래를 늘려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뭡니까? 그동안에 말도 많았던 거래 수수료 그리고 수입 증가를 목적으로 그리고 혹시라도 증권거래소가 어떤 전산 장애가 발생이 되면 넥스트레이드 대체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완을 해줄 것이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의문이 좀 들죠.
또 하나, 이 거래 시간이 늘어나면 뭐 아무래도 유럽이나 미국 시장이 반영이 되는 건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바로 반영이 되죠. 그래서 다음날 시초가 개파락, 뭐 가끔 악재 나오면은 시초가의 하한가 출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걸 미리 알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문제는 요걸 가지고 이 애프터마켓에서 장난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없을 때, 거래량이 많지 않을 때 소위 얘기해서 뭡니까? 큰 손들이 특정 종목의 호가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칠 수 있다는 점. 물론 뭐 공매도도 있고요. 또 시장 거래 감시 체계도 있긴 하지만 아직 그게 좀 미흡하죠. 그래서 가장 또 하나 걸리는 게 뭐예요? 예. 우리가 지금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쭉 보면은 3월 30일부터 뭡니까? 공매도가 재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일단은 전업 투자자나 거래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긍정적인 면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초보자분들이나 또 어떤 많은 시간을 투입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업화가 안 된 조직이 없는 사람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3월 4일부터 일단 10개 종목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꾸준히 늘려가는 일정을 잡았죠. 예, 일정 어떻게 잡았냐? 3월 4일부터 10개 종목, 코스피 코스닥 10개 종목을 하고요. 또 3월 17일부터는 110개 종목, 그리고 3월 24일부터 아마 본격화될 거예요. 대략 한 350개 종목이니까 얼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이 거래가 될 겁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는 대략 한 800개 종목, 얼추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1000개 종목이 안 돼요. 솔직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제가 봐도 한 500개에서 한 600개 종목 이내거든요. 그 중에 800개니까 뭐 웬만한 종목을 다 한다는 거고. 또 하나,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증권사별로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대형 증권사들은 다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에 참여하는 중소형 증권사들은 아무래도 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 뭐 디올투자나 메리츠, 부국, 신영, 신한투자, 뭐 유진증, 중소형 증권사의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참여하는데 좀 한계점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참여하니까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뭐 가장 이제 우리 특장점들을 생각해 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올빼미 공시를 반영시키는 거는 일단 긍정적. 그렇죠. 대부분 이제 6시 공시 마감이 되니까. 그래서 뭐 4시 혹은 뭐 5시 30분, 뭐 5시 50분에 중요한 공시나 재료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다음날 영향을 미치죠. 근데 우리가 체크 못할 경우들은 뭐 뉴스를 못 봤을 경우에는 체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주가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니까 뭐 호재일 경우는 급등을 할 것이고요. 악재일 경우는 급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프터마켓 가격 변동을 통해서 이런 이제 악재나 호재 또 올빼미 공시를 반영시킬 수 있다는 장점. 또 하나, 사실은 이제 미국 증시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은 미 증시가 마감되는 시장들을 체크를 하고 이 부분을 하는데 이제 애프터마켓은 이 한국 시간으로 5시에 개장을 하거든요. 요것도 아마 영향을 줄 거예요, 좀. 이 유럽 쪽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각국의 이제 거래 시간을 잠깐 중요한 나라들별로 살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시 반부터 4시까지죠. 근데 우리나라 시간은 한 11시 반이에요. 6시에 마감이 되고. 그쵸? 일본은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 뭐 홍콩도 장중이니까 크게 영향 미치지 않. 일단 근데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4시에 마감이 되고, 홍콩은 5시에 마감이 되는데, 시간의 단일가에 좀 영향이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애프터마켓에서는 이게 영향력이 커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국 증시도 8시부터 4시 반까지 거래가 되는데 5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썸머타임 적용하기 전에 5시에 개장하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줄 것이고 특히 독일도 마찬가지 5시에 개장이 되니까 이것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변수가 더 등장하는 건 맞다. 따져야 될 것도 많고, 또 얼마나 이게 좀 될지 추가적인 부분들도 살펴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장단점이 다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넥스트 트레이드 시장에 이제 스톱 지정가라는 게 새로 생기는데, 사실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다 활용을 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단점이라고는 제가 여기서 좀 묘기를 했는데, 늘어난 시간. 이게 득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또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업 투자자, 저처럼 이제 전업 투자자나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보시는 분들은 피곤해지죠. 예, 하루가 피곤해집니다. 대신 이제 직장인 분들, 또 장중에 신경 못 쓰고 6시 이후에 신경 쓰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 이제 거래 확대를 통해서 뭐 거래량 증가를 유도하겠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수수료 증가 목적이 커요. 수수료 증가가 뭐냐? 증권거래세. 이 나라에서 그만큼 거래를 많이 시키고 활성화시키고 세금 많이 걷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시장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목적이. 그리고 또 하나, 요즘 ETF나 ETN 투자를 많이 해요. 네, 저도 가끔 ETF 관련된 상품들의 ETN 상품들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당장 거래가 안 돼요. 6월부터 새롭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ETF 시장 하시는 분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당장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건 단점이 될 수 있고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한테는 단점이 될 거예요. 유동성 문제죠. 과거에도 이제 시간의 거래나 그런 데에서 이제 호가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유동성, 거래량이 많지 않을 때 특정 물량들이 호가로, 매수 호가로 쫙 들어왔다가 뭐예요? 개미들 다 딱 달라붙으면 확 털고 나가버리죠. 이런 장난들을 많이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요거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서 보니까 넥스트레이드 자체의 감시 시스템은 없고요. 증권거래소와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건 좀 두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3월 31일부터 뭐가 생깁니까? 공매도가 전면 재개가 됩니다. 이 공매도와 관련된 이슈는요. 자, 유튜브 사이트 오시면은 지난번에 제가 공매도와 관련해서 이게 득이 되느냐 손해가 될 것이냐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했습니다. 예, 요거 좀 참고를 좀 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이번 네 번째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겠지만 미국 증시 흐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 공매도 재개가 애프터마켓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공매도도 뭐, 서킷 브레이크나 이런 이제 기존의 거래 시장에서 사용됐던 것도 동일하게 적용시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이제 애프터마켓의 종가가 시가에, 다음날 시가, 프리마켓이나 거래도 정규 시장의 시가에 영향을 뭐, 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 물론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점과 단점이 다 있지만 넥스트레이드 시장 자체가 거래도 자체가 개인들을 위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거래 편이나 개인 수익들을 낼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장은 아니라는 거. 그런 면에서는 말 그대로 수수료 증가를 목적으로 했다는 건 상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이죠. 다만 이제 장 끝나고 거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렸다는 거는 일단은 뭐 저처럼 이제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유리한 점. 또 개인 투자가들, 야간에 직장인들이나 자주 볼 수 없는 분들한테는 이런 거래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는 일단 긍정적. 하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유럽이나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됐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정보력이 취합한 개인 투자한테는 부정적이죠. 그래서 결론적부터 얘기를 하면 일단 넥스트레이드 시장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프리마켓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마켓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다. 애프터마켓 시장. 8시까지 거래가 되는 이 시장이 아마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처럼 뭐 우리가 미 증시 체크하는 거는 동일하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유럽 증시의 영향이 더 커질 거예요. 아마 유럽 증시 흐름이 이게 이제 애프터마켓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증시 체크하는 5시부터는 유럽 증시 체크하는 요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는 이런 습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부터는 넥스트레이드 시장이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설립 목적 자체가 유동성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는 글쎄요. 저도 글쎄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래량 활성화하고는 조금 뭐 시장하고 요즘 뭐 어떤 전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 않냐. 다만 거래 시간 연장은 일단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 특히 해외 증시,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뭐 일부 대체 투자를 하시는 분들, ETF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더 체크할 수 있는 더 궁극적인 시간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넥스트레이트 시장 거래가 뭐 유리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